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석간 브리핑이 아니라 야간 브리핑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트위터 아이디 지금이다님의 짧은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남은 정확하게 선택한다. 안철수 같은 어설픈 쇼 정치에 결코 속지 않는다. 호남을 이용해서 정치 생명 이어보려고 막짓하지 말라. 호남은 결코 호남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호남은 정확하게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진정 힘을 얻는 방법은 새누리당 지지층을 끌어오는 것이다. 중도층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호남에 안주한다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호남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지 호남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월 만원 화재보험, 재미월드, 옹헤이아 과메기 공동 제공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 513호 법정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가림막 뒤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모 씨, 올해 나이 41살이라고 하더군요. 망치 부인 이경선 씨의 어린 딸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던 그자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 2년여 만에 법정에 나서는 자리였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잠시 퇴정했습니다. 야, 그 나쁜 짓을 하고도 이런 특혜를 받는군요. 좌익 교수 유모 말입니다. 유 씨가 공판도 중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의 모습과 목소리마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유모 씨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유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1항과 2항 그리고 1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조 1항은 국정원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유모씨 측 변호인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정신줄 놓았구나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요.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을 심하게 모욕하는 댓글을 단 행위,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전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판사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들도 정치 관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유 씨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판을 내년 2월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노컷뉴스의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 절반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가 나설 경우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안철수 의원이 더 낫다고 선택한 경우가 4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라고 응답한 경우는 33%였다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50%가 안철수 의원이 더 낫다고 응답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문재인 대표보다 더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혹시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철수가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여당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 이른바 역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배종찬 본부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표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이른바 야권 지지층의 표심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과 또 무당층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무당층으로의 확장성은 안 의원이 큰 것으로, 안철수 의원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이 문 대표 쪽으로 더 결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 지지층만을 제외하면 이 말 그대로 이 역선택을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이 될 텐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로 누가 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 이 문재인 대표가 41%로 오차 범위 정도의 수준에서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과 또 정의층 지지층은 포함이 되고 새누리당 지지층은 제외된 그런 결과가 되겠는데요. 예. 이 안철수 의원은 35%로 나타나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가 문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국면인 현재의 상황에서 문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정의당 지지층 역시 이 샘플 수는 많잖아. 좀 이 결과를 유의하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문 대표 쪽으로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는 안 의원이 34%, 문 대표가 29%로 오차 범위 내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당층의 10명 중 4명 정도는 응답을 유보했는데요. 향후 얼마만큼 말 많고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도층 공략을 누가 더 치열하게 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배종찬 본부장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지를 물어봤는데 새누리당이 37.6%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5.2%, 안철수 신당은 16.7%, 정의당은 5.9%로 나타났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야권 세력이 추가로 등장할 경우 야권 후보 지지가 49.4%로 과반에 육박하고 중도 성향의 무당층을 흡수하는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전체적인 야권의 세력 공간이 넓어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코앞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무당층과 일부 여당 지지 세력을 흡수하자 긴장하는 기세가 역력합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다음 날인 지난 14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탈당과 관련해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분열하고 또 합치는 정치쇼는 좀 통하기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냉소적인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는 물론이고 리얼미터의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도 문재인과 안철수로 갈린 야권 전체 지지도가 여권의 지지도를 넘는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 지지도는 서울에서 새누리당 35, 새정치민주연합 29.2, 안철수 신당은 18, 경기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32, 새정치민주연합 30.6, 안철수 신당 14.6%로 여야의 격차는 더욱 좁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지도부부터 나서며 안철수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연일 안철수 의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안철수 깎아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아 사무총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두 번째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각종 개혁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목이 빠지게 국회가 법안 처리라는 책무를 다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계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현재에 맞춰져 있는데 안 의원의 시계만 벌써 2017년 대선에 달려가 있습니다. 안 의원은 신당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낡은 구호만을 외치면서 내용에서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 내용과 행동이 없이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한다면 신당은 그야말로 공허한 바람이 될 것이고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이합집산에 개의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과 실천하는 정치혁신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또 황우려 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마음과 일편단심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간 5명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데에는 다양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국회에 돌아가서도 의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만큼 총선 준비가 늦어진 이들이 이른바 진짜 친박이라면서 지원해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 보도 이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 행사에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참석했던 점, 이 점이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현주 의원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측근입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른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 시행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잠을 못 이룬다는 말씀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라면서 서한을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 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부처들이 차단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협의 과정에서 보인 정부 부처의 태도를 볼 때 대통령의 결단 외에는 원만하게 이 정책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공개 서한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 결정에 대해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복지 제한이 아닌 복지 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가 오히려 이를 복지 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복지 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다. 지금까지 그토록 강조해왔던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 시장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 가운데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상으로도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 증진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축소를 강요하는 근거법으로 악용되는 사회보장기본법도 보면 그 법에 대해 제1조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헌법과 이 법률의 취지에 완전히 반해서 이 법을 국민의 복지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뭔가 공식적인 아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지침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들 차원에서 좀 공동의 불복선언 같은 걸 해본 것 같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리 원내대표님 계시면 당연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자보험법하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야의 쟁점 법안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대타협의 결과물이고 지금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가 막을 수 없도록 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막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뺨을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서한 끝에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사업 시행일이 정확하게 9일 남았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 이재명 시장 명의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달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녹색당,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제20대 총선 여성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도 함께했습니다. 대표에서 김재남 정의당 원내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안대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이면 이러한 기득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헌재 결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어긋납니다. 특히 비례대표가 축소되면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매번 1천만 표의 사표가 발생되는
현행 잘못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대부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을 1대1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246대 54라고 하는 매우 불균등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어찌 반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고작 54석밖에 안 되는 이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줄이는 안을 뻔뻔스럽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직업 정치인도 정치꾼도 아닌 체육인이라면서 체육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다라고 문대성 의원이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체육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2008년 IOC 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과분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국민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순수한 열정과 한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2012년도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부딪히기에는 정치의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한 정치는 정치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책임의 정치, 그리고 깨끗한 정치였으나 제가 지난 4년 동안 직접 목도한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차피 가짜니까 생사의 경계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은 천국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늘에 있는 DJ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악마인 북한 김정일과 손잡았다면서 아마 죽은 뒤에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어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계시네요. 예, 뭐라 떠들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제가 있는 이곳에 올 리가 없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올라갔을 텐데 만나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나의 정치적 동지인 김영삼 동지를 만났습니다. 예, 도대체 나보다 몇 년을 더 살았어요? 한 6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김영삼 동지한테 그렇게 오래 산 것은 나보다 욕을 더 처먹어서 그렇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뭘 하시던가요? 자기가 이 하나회를 척결하지 않았으면 DJ 당신도 대통령이 못 됐을 것이다. 노무현 씨도 대통령이 못 됐을 것이다. 하여간 그 얘기를 2승에서 7,243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역시 김영삼 동지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잘 계시죠? 그 양반은 늘상 2승의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동자한테. 어이, 나의 반쪽,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 두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봐요. 믿을 것은 국민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죠. 계속 담배 피워요. 요새 그 나라 돌아가는 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예, 제가 이승을 뜨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 말처럼 지금 잠시 민주주의가 주춤한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때 정말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던 김대중 대통령 아니십니까? 유신 시절 생각나시죠? 말하면 잔소리지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면 영구 총통이 될 것이다. 이건 뭐 그야말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최대 예언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 씨는 제가 싫었겠지요. 선거를 하면 막 제가 위협할 테니까. 그래서 저한테 테러를 하고 또 납치를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안 죽고 박정희 씨는 부하한테 죽었잖아요. 시간은 걸려도 역사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냅니까? 이게 참 궁금해지네요. 요즘도 그 천국에서 일본 군인복 입고 말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던가요? 이상해요. 박정희 씨를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갔나? 나중에 박근혜 씨가 오면 그때 박근혜 씨한테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은데 박근혜 씨가 여기 못 오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당은 모른지기 박근혜 씨 말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야당의 문제점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떠나서 야당의 맛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할 수가 있어요. 반대를 할 때에는 명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목숨을 걸어야지요.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좌고 우면하면 정부 여당이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야당 지도자들 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김영삼 동지 욕 좀 할게요. YS가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원래는 여소야대였던 것이 200석이 넘어가는 슈퍼 여당 대 극소수 야당 이런 구도로 바뀌었어요. 200석이 넘으니까 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했어요. 말하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민당을 고립시키고 일본 자민당식으로 영구히 집권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총재로 있는 당 의원들한테 모두 다 의원 사퇴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국회의장한테 던진 다음 장외투쟁했잖아요.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결기가 어려운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건다, 목숨을 건다, 이 말은 이 공포정치에 맞서겠다는 의지예요. 지금은 죽이지 않잖아요. 뭐가 두렵다고 여당한테 쩔쩔매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로는 보수 정치가 사라져서 야당의 리더십이 잘 안 섭니다. 여당은 계속 보수 정치가 이어지는데 말이죠.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당원들을 탓하면 리더 자격이 없죠. 저도 겁이 엄청 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강력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맷집이에요.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워야 해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지지하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어떻게 정치인이에요? 노예지, 씨발. 아이고, 욕설을 다 하시네요. 생각을 해봐, 씨발. 아니, 야당이 이렇게 맹탕이 이러는데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또 안철수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호남 장사 이제 그만해요. 호남 사람들 말하자면 그렇게 얄팍하고 유치하지 않아요.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그런 위대한 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보다도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남에서 표를 가져오고 민주주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국민이 무서우면 권력자가 까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정당 욕하지 말고 나쁜 신문 보지 말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는 그런 결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님이 씨발놈아.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새미티인데 우리 덕담 한마디 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아이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왔냐 했더니 타고 있던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부는 뭐 했냐 했더니 자기들을 보고도 구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두고 와서 슬프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너희를 대신해서 알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애비가 너희 엄마 아빠 만날 때까지 지켜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에 있을 이 아이들 엄마 아빠 외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매우 어두울 때 곧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영삼 동지 말처럼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했으니 새벽까지 꿋꿋하게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지구상에는 새누리당 선거 승리에 도움되는 진실한 사람과 새누리당 선거 승리에 도움을 안 주는 인간 말종 쓰레기 탄저 균덩어리만 있다고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야당을 뽀개고 문재인에게 침을 뱉어서 한동안 무척 고마운 존재였던 안철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준석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혁신을 도무지 안 한다는 어정쩡하다 못해 구부정한 명분으로 문재인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며 야당 해체에 선봉에 선 안철수는 야당 지지율을 반토막 내며 내년 총선 여당 압승의 주역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여당 지지표와 무당층 지지표를 모으면서 퇴임 후에도 수렴청정을 꿈꾸던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 바,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에 가까운 능징을 자초하고 있는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 이준석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안철수에 맞서서 안철수가 나오는 어디에든 따라가서 맞상대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은 손수조, 안철수는 이준석을 엮어줌으로써 문재인, 안철수에게는 모멸감을 안겨주고 손수조와 이준석에게는 청년 스스로 노력해서 국회에 들어가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성을 함양하게 할 것이다. 안철수는 다만 호남 밖을 나와서 설레발을 떨지 않는다면 오로지 선거의 목적이 이정희가 박동지에게 그랬듯 문재인 망하게 하는 것에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침 맞고 짓밟히고 불도저로 깔리고 아스팔트로 덮이고 아스콘으로 밑바탕 작업을 당하지 않는 특전과 은혜, 호의를 부여할 것이다. 박동지의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서서히 끝나간다. 대한민국에서 안철수하고 싶다면 정치활동 범위를 호남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네, 이제 날씨를 업데이트 하시다 보니까 날이 넘어갔네요. 지금은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 내륙의 독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낮까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심한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규격에 맞는 황사 마스크를 쓰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되도록 열지 말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줘야 합니다. 네, 곧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